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이준석 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음.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 모든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진짜 이게 황당하죠. 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뜬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 와중에 무슨 자진 출석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좀 생경한 일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만한 분이 음,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 좀 놀랍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체포는 되었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 또는 법에 의한 통치는 유지된다. 음. 그 정도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예. 어제 제가 얼마나 참 자괴감을 느꼈었냐면요. 음. 정말 아주 대한민국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끔 저한테 외신에서 인터뷰해달라 예, 그럽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일반적 외신 인터뷰도 아니고 런던에서 BBC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아. 이제 뭐 정치권에 영어가 바로 되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저한테 음, 왔겠지만은 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음. 예. 제가 그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야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표현해야 되냐. 되나? 왜냐하면 너무나도 뭐 마음이 아파서 말하는데. 예. 그쵸.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 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착잡하게 왜냐하면 겹치셨을 것 저 같아요. 스스로 너무 해외에 나갈 때만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아주 완성된 단계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라는 게 네. 제가 항상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얘기했었는데 음. 와 어젯밤에는 진짜 "우리 잘할 거예요." 잘할 얘기하게 거예요. 되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잘할 거예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경호처가 큰 저항 없이 길을 내줬거든요. 이거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경호처에서 가끔 들리는 얘기들 뭐 최근에 들은 것보다는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음. 경호처가 사실 그렇게까지 충성스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음. 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김성훈 차장이니 뭐 이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음. 대통령을 선거 후보 때 수행했던 사람들 보면은 평가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제 뭐 이용 의원 같이 예, 예. 대통령이 또 아주 또 동생같이 대하고 이런 분들은 또 평가가 좋고 이런 것도 예.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그 매너 중에 예를 들어 우리 기억하지만은 열차에서 발 올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뭐 같이 카니발을 타고 다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얘기 많더라고요. 같이 카니발을 타고 다녔던 경호 요원들이 경호뿐만 아니라 뭐라고? 정치인들. 정치인들 이 아까 봤을 때는 수행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근접해서 보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열차에 다리 올리는 것 상응하는 수준의 그 어. 안에서의 약간 모습 같은 게 지도자로서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어. 그런데 인제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라면은 그걸 가까이서 2년 판결 동안 봤을 거 아닙니까? 다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에 음. 대한 권위나 이런 게 전직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초반에 그 언론들이 경호처가 똘똘 뭉쳐 갖고 막을 거다라고 했을 때도 이준석 의원은 네. 그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셨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관저까지 공수처와 경찰이 도달을 음. 했는데 체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자진 출석하겠다. 네. 체포 말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현황 파악에 좀 부실하거든요. 어. 엑스포 압도적으로 유치될 거다 믿고 있다가 그다음에 결과가 이상하니까 질책했던 것처럼 음. 뭐 그런 거 아니면 대선 막 10몇 퍼센트 차로 이길 줄 알았다. 근데 음. 0.7% 차로 이겼으니까 뭐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런 참 현실 파악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어. 그런데 그날도 인제 보면 우리가 진입하는 과정 작전을 보면은 앞에서 인제 실랑이가 좀 있는 것 같지만 뒷산으로 인제 진입했다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단시간 내에 본인이 그렇게 노출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시간을 벌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럼 가 가지고 영상을 찍은 걸까요? 이 담화문 전 그럴 거라고 촬영한. 봅니다. 음. 왜냐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찍으려 그러면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이런 의상이나 아니면 예. 그 메이크업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는데 보통 예.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까지 갔는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그것도 이름조차 답변하지 않는 묵비권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도 윤석열 맞습니까?에도 답을 안 하는 정도의 묵비권 행사, 이거는 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본인이 수사 검사였기 때문에 가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할 게 없는 거겠죠. 예. 어. 답을 하면은 무조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기 때문에. 어허. 예. 그리고 아무리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 경력이 좀 부족한 분도 있다 하더라도 여기 투입되는 부장차장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적확한 질문들을 했을 것이고 음. 여기에 답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아주 요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 아닐까요? 예. 음. 이것도 일종의 버티기일 거라고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본인이 옛날에 거물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무조건 예전에 본인이 하던 대로 예. 자기가 말한 내용이 흘려질 거다. 아하. 외부의 언론에 노출될 거다. 음. 예전에 인제 윤석열, 한동훈조가 가장 잘하던 게 피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언론과 인제 이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이런 거 많이 잘했다고 인제 알려져 있거든요. 음. 본인이 잘하니까 못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담화문 이야기 우리 했어요. 아마도 실랑이를 벌이고 자진 출석이냐 체포냐 실랑이를 벌이는 그동안 이 담화문 영상을 찍은 게 아닐까 요렇게 예. 예상을 했는데 그 담화문의 내용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 음. 드렸는데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당하지만 여러분은 형사 사건에서 이런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런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예전에 수사에서 아니면 본인과 본인의 동직격인 한동훈 대표가 수사해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음. 양승태 대법원장 넘겼더니만은 뭐 30 몇 가지 기소했는데 다 무죄 났잖아요. 아하. 그런 게 진짜 억울한 거죠. 뭐 대법원장이면 대한민국의 넘버 4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음. 넘버 4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30 몇 가지로 기소했는데 싸그리 무죄가 나왔다? 음음. 그런 게 바로 사법적 살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이야기죠. 음. 아니면 검찰이 사람 하나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는지 다 생중계를 본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나같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아니 나중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받고 나왔는데 무죄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온 국민이 음.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나.' 할 음음. 것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권될 겁니다. 예. 이런 말은 저한테 해야죠. 예? 그렇게 당대표 내쫓으려면 성상납의를 원인했는데 싸그리 무혐의 나고 음. 그러면 저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이런 아. 말할 자격이라도 쪼금이나 생기겠죠. 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수사 검사로서 아나무인한 삶을 살아왔느냐 음. 이런 거겠죠. 본인 동기는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잖아요. 음음. 예. 그 네. 압수수색할 때 부모나 자녀가 있을 때는 뭐 경로당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등교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음. 가 가지고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동기가 그 정도 강압수사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서 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담화문의 마지막에는 청년들의 지지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법이 무너진 칠흑 같은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윤 대통령을 향한 청년들의 지지, 2030의 지지가 높은 건가요?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옹호한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젊은 세대가 최근에 잠깐 여론조사에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올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냉정한 평가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게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예예. 경우에는요. 예.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요. 예. 인제 그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조가 만들어낸 법리가 예. 결국에는 경제 공동체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탄핵엔 찬성했지만은 그게 과연 형사적으로 인정될까는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어. 왜냐하면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이 혈연 관계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는 인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내란 빼박이다.' 이거는 내란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고 예. 파면이 확실하다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 임하고 있는 거다 그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 정당 여론조사 같은 거 예. 출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예. 자 그런데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번에 내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예. 부적절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보니까 좀 그런 게 뭐 너무 차기 대선, 조기 대선에만 염두에 둬 가지고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냐는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에 좀 출렁이는 게 보이는 거고 좀 어허. 과표집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계엄을 옹호해 주시는 아니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본인은 지금 예. 차기 대선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인 계엄 수사 재판 그리고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옹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전으로 회복이 되고 민주당 지지율도 계엄 전으로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좁혀든 여론조사, 정례조사들이 여러 건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걸 보고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자신감을 회복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미 여론조사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호 뭐 이런 지지층이 지금 국민의힘을 찍고 있어서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실제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못지않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하면서 얼마나 이 예.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걸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 유력하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이분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엔 한성격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가족 간에 대화할 때 이럴 때 한성격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것도 위험할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입법 폭주나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하다는 얘기 하죠. 예. 그런데 결국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서 저항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지만은 그럼 거부권 또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견제할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재명 대표 같이 성정이 좀 격하신 분의 치세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을 찍고 있다? 찍는다기보다는 예. 그냥 호각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예. 그리고 어. 저는 왜냐면 이게 약간 그 대한민국 정치가 양당 정치화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집 어떻게 사세요? 전세 아니면 월세죠? 이런 것처럼 별로 다른 뭐 세 번째 대안이 아주 국민들에게 유력하게 각인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런 반작용이 좀 있는 거다 정도로 보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가 네. 어제는 한 33명 됐어요. 네. 지난주 월요일은 40명 넘게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눈물 흘린 의원도 있고요. 관저에 들어가서 큰절을 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도 지금 지지율 잘못 해석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세요? 이분들은요 사실 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집행된다는 거는 알았을 거예요. 어제 알았을 거예요. 좀 늦어져 가지고 뭐 하루 꼬박 세우고 이틀날 되고 이런 건 뭐 모르겠지만 어제 네.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제 밤에 보니까 예. 그때부터 이미 취재 편의를 위해 가지고 공수처나 경찰 쪽에서 작전을 언제 감행할지 등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뭐 3시 반쯤에 모여 그런 가지고 얘기 나왔죠. 기동대가 투입되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육탄 방어 의지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있었다 그러면은 3시 반에 시작한다니까 한 3시쯤부터 가 가지고 누워 있었어야죠. 근데 이제 3시 반 넘어서 4시쯤 이제 작전 시작되니까 기자들이 싹 전화 돌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시냐 안 가시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발하려고. 어.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가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예. 최일선에 서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 국민의힘에는 사실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때 그 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대표 6년째 재판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법이 뭐 나 대표가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처벌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동훈, 나경원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대표가 뭐 본인 좀 빼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문제되고 이랬는데 네. 저는 결국에는 이 당이 예. 집단 행동에 나섰을 때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체득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는 움직이되 네.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는 어제 막 들어눕는다든지 막는다든지 이런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애초에 보셨다는 실질적으로 얘기예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이르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 예, 예, 저는 예, 근데 뭐 이 중에 제가 33명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몇 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몇 음, 분은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생각해 가지고 뭐 가서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음, 인원도 우선 줄었고 예, 예, 예. 이번엔 예고된 집행이었는데도 선제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었다라는 아, 거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네. 그래도 눈물 흘린 분도 있고 또 예. 큰절한 분도 있고 이건 적극적인 행보잖아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근데 그전에 40 몇 명 갔을 때 예, 그때도 보세요. 그때도 예. 알려진 바로는 안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만은 안 이거는 들어갔어요. 책임져야 될 일인데 하니까 안 먹고 왔잖아요. 그냥 예. 밖에서 도시락 먹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점점 윤 대통령하고 손절하는, 예. 그러니까 선을 긋는 쪽으로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이런 거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더 이상 이제 당내에 본인을 방어해 달라고 하려고 해도 예. 지령을 내릴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구치소. 그러니까 인제 영어의 몸이 됐기 예.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변호사 접견을 통해 가지고 당에다가 뭐 부탁 또는 지령을 내린다? 불가능해지거든요. 음. 인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방이다 생각할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해방이다 생각할 거예요? 최근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도 뭐 직해서 전화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아무리 친윤계 윤핵관 의원이라 하더라도 예. 직접 전화 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면은 욕먹을 것 같고 이런 부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인제는 뭐 구치소에 전화 올 일은 없으니까 하하. 쪼끔은 인제 손절이 아니더라도 이런 좀 내키지 않은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안도감은 있을 겁니다. 혹시 네.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네. 그때는 더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도 당 지지자들 향해서 이런 메시지 뭐 내면서 좀 더 뭉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뭉치기는 어려울 거다. 그 방향으로.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전환이 빠른 당입니다. 예. 그 음. 태극기 흔들던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던 음흠. 사람들이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그 윤석열 한동훈조를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분의 경제 공동체 논리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그렇고 따지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진짜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팀한테 예. 항의했던 그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 여기서 인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예.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예. 사실 크게 또 득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게 예. 지금부터 또 윤석열 대통령 때리는 사람 나타날 겁니다 또 인제. 아하. 예. 자, 그렇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른바 탄핵 찬성파, 지금은 이제 소수파 상태 아닙니까? 네. 당 지지자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에 네. 대해서. 이분들하고는 계속 같이 가는 거라고 보세요? 혹은 갈라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대선 국면에서? 대선이라는 게요. 예. 그 5 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조급증을 유발합니다. 음흠. 그래 가지고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5 년 어떻게 기다리지? 네. 아니면 참여도 못하면 5년 어떻게 기다리지?' 어. 이러면 좀 돌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올 저는 것 같습니까? 조급한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조급한 순서대로 나올 것이다. 네. 나온다는 게 뭐 대선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당을 나올 수도 있다. 독자 행보, 예. 독립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독립할 역량이 있는지는 그다음 단계에서 고민하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뭐 이준석 의원도 음. 그렇지만 지난 탄핵 국면에도 당이 갈라졌다가 네. 다시 뭉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또 나가면 춥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엔 안 나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추운데요. 안에 있어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을걸요? 아하. 예. 특히 이번 국면엔 더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음.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나가 가지고 네. 추웠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은 밖에 나갔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됐던 거지 안에 음. 있었으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인제 50년대생 후반이면은요. 예. 이번이 마지막 기회죠. 예. 예. 50년대생 후반, 60년대 초반이면은. 음.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갈라질 가능성, 분당 가능성을 근데 아까 말했던 건 역량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역량이 있는지 예. 말고. 나가 가지고 5천 명 모아서 창당하고 이거 역량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예. 월간 이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건 언급하다가 시간이 훌쩍 갔는데 예, 예. 그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잠깐 언급은 좀 하고 갈게요. 개혁신당의 내홍 이야기. 이번 조기 대선에 이준석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네. 그런데 허은하 대표가 새로운 주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게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최근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사람을 뭐 영입하고 띄우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습니까?
저는 감지한 건 없는데요.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소위 이제 개혁신당에는 당이 공당이지만은 이준석과 같이를 함께하고 싶은 당원들이 모인 당이라는 인식이 뭐 많고 그게 사실인데 이준석을 타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준석을 때리고 뭐 회의에서 이준석계 당직자를 다 자르고 이주영 의원을 빼내고 무슨 본인이 과거 지역구는 동대문구 구의원 하시던 분을 인제 하는 분을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이게 다 정치권에서 언론인이나 아니면은 또 정치 잘하시는 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른 뜻이 있나?' 라는 어.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는 했는데 네. 듣고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많은 꿈을 꿉니다. 음.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망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비전이 되느냐는 음흠. 완결성에 따른 그거거든요. 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망상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허은하 대표의 뭐 본인의 정치적 기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현실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친하던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원래 그 당이 작을수록 이런 건 빈번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뭐 "작은 당 하나 관리 못해" 작은 당이 원래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어허. 근데 예. 이준석 대표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윤리위를 가동한 적도 없고 제가 뭐 허은하 대표가 무슨 뭐 형사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제가 뭐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일이 터졌을 음. 때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은 당의 대주주가 예. 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포연 아닙니까? 아. 알아서 좀 사람장 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꿀 것은 바꿔라 이런 정도인데 갑자기 급발진해 가지고 음. 상황 정치? 상황 정치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못 하잖아요.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예예. 고맙습니다. 예.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